후자와 우쭈쭈는 서로 놀이에 푹 빠져 있네요. 쥐방울아, 너는 같이 안 놀아? 잠시 후 재밌어 보였는지 녀석도 몸을 일으켜 보네요. 어머, 숨겨진 살이 어마어마하구나. 어째 뛰는 것조차 어설퍼 보이는 쥐방울. 벌써 지친 거니? 아유, 숨차다. 이쁘네.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몸은 어릴 땐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날렵한 몸매를 자랑했던 쥐방울. 어머, 너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그런데 어쩌다 D라인의 된양이가 됐을까요? 아니, 밥을 안 먹는데 이상하게 애가 살이 찌더라고요. 네? 사료를 안 먹는데 살이 찐다고요? 사료를 먹지 않는데 살이 찐다는 어머님의 증언. 과연 진실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쥐방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빠짐없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딸. 그 모습을 의미심장하게 쳐다보는 쥐방울. 기다렸다는 듯 거실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녀석이 향한 곳은 바로 밥그릇 앞. 어머니의 말과 달리 사료를 먹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먹습니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어느 날 CCTV를 보는데 자연스럽게 사료통 앞으로 가서 코로 사료통을 막 열어가지고 거기에다 머리를 박고 사료를 먹기 시작하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더라고요. 무섭게 먹어댄다는 딸의 증언. 모녀의 서로 엇갈린 주장. 그런데 말입니다. 유독 한 장소에서 떠나지 않는 쥐방울의 이상행동을 포착한 제작진. 왜 그러는 걸까요? 쥐방울의 살을 둘러싼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과연 진실은 밝혀질까요? 어구, 우리 방울이. 엄마 왔네. 자고 일어났어. 방울이 혹 엄마를 기다렸던 걸까요?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렇게 한 장소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유. 바로 그곳에 간식이 있어서였군요. 이거 직장일로 인해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시는 어머님. 좀 여기서 먹자. 간절히 원하는 녀석에게 간식 투척.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우쭈쭈의 간식까지 탐내는데요. 누가 끄잖아. 그만 먹어라. 너 살찐다. 응? 간식. 쭈쭈, 너 말고 가시네야. 너 말고. 방울아, 너 그러다 땅에 배 닿겠다. 그만 좀 뺏어 먹어. 남다른 먹성을 지닌 쥐방울. 살찌는 이유였네요. 애가 뭐 굳이 저희가 그렇게까지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먹는 스타일이에요. 살찌는 걸 못 말리겠더라고요. 갈수록 살이 찌는 방울이가 걱정돼 수시로 몸무게를 재어본다는 딸.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건지 뭔지 이마저도 매번 거부하며 속을 썩이네요. 야, 너 때문에 고양이 키우는 스탠딩 적어진다고. 이렇게 고양이 무서워하게 만들면 안 돼, 아가. 우와. 우와. 이런 소리로도 울을 줄 알았어. 나 처음 알았네. 병원 안 갈게. 약속. 오케이, 약속. 몸무게 한 번 재기도 참 쉽지 않네요. 그나저나 방울이 몸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얼마야? 이 동작 무게를 빼도 자그마치 8kg가 넘네요. 원래 이제 병원에서 얘기하는 게 방울이는 3kg대가 맞고 이 신장이 우쭈쭈는 5kg대가 맞다고 했었거든요. 아, 쟤를 어떻게 3kg까지 빼? 죽이는 거지. 지금의 3분의 1로 가야 되는데 원래. 어머니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상 몸무게의 3배라니 심각하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쥐방울도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닐 텐데요. 불쌍해요. 몸을 핥는 게 일상인 고양이들. 그런데 우리 쥐방울은 그루밍 하나도 참 힘겨워 보입니다. 아, 어떡해. 이제 살이 쪄가지고 볼일 보고 나서 자기 혼자 이제 엉덩이 그루밍을 못해요. 피부 염도 심하게 나서 그것도 약 엄청 오래 발랐었고 막 골마가지고
엉덩이에 그 배변한 게 다 뭉쳐가지고 염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세면대에 주기적으로 앉혀놓고 씻겨줘야 돼요. 널 어쩌면 좋니? 우와, 누가 그랬는데? 언제 그랬는데? 나도 본 거 같아. 너 기분 나쁜 거. 고양이 하면 청결인데 아휴, 살이 쪄서 직접 그루밍도 못하고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한 번만 더. 맞아. 진짜 맞아. 알았어. 진짜 맞아. 진짜. 야, 너 연예인이니까 믿지 마. 안 시켜줘. 알았어. 우와. 아우, 달 널 위해 그런 거야. 잘했어. 비만도 모자라 최근엔 안 하던 행동까지 더해 보호자는 걱정이라는데요. 뭐가 불만인지 가끔 이렇게 공격성을 보인다는 쥐방울. 어머, 괜찮으세요? 진짜 화났어. 근데 나한테는 전혀 그게 없었는데 무슨 영문인지 카메라한테까지 심술을 부리는 녀석. 거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정말 순하고 착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껴안아도 다 가만히 있을 정도였으니까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저희가 조금 더 도움을 주기가 쉬워지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로서 저희가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남다른 먹성을 자랑하며 비만냥이 된 쥐방울. 게다가 원인 모를 공격성까지. 날씬하고 순하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순 없을까요? 고양이 문제로 고민인가요? 고양이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걱정은 그만. 반려묘 행동 전문 수의사 김명철. 비만 해결이 시급한 쥐방울을 위해 오늘도 훈훈하게 등장하시는 김명철 선생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기 안에 있고 하나는 밖에 있어요. 처음 보는 선생님 모습에 다들 안절부절이죠? 무서운가 봐요. 겁이 엄청 많아서. 오고 얘 진짜 무서워한다. 어떡하지? 들어갈 데가 없는데. 우쭈쭈, 너 정말 많이 당황했구나. 문 여는 거 많은데요. 네. 원래 안 잠궈 놓으면 열어요. 아, 지금 잠겨있네. 네. 우쭈쭈의 묘기 감상 후 오늘의 주인공 쥐방울을 만나보려는데요. 다행히 큰 거부감이 없어 보이네요. 그런데 잠시 후 깜짝이야. 사람이 손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편이긴 하네요. 원래 가까이만 가도 그러는데 지금 화 안 내서 조금 놀랐어요. 녀석하고는 차차 친해지기로 하고요. 먼저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찾아볼까요? 엄청난 식탐을 자랑했던 쥐방울이었는데요. 마치 먹방 프로 보는 줄 알았어요. 이름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방. 처음엔 지방울만 했어요. 보면은 거의 하루 종일 먹는 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다가 또 가서 사료 한가득 있는 데 가서 또 먹고. 되게 잘 려. 이거는 본격적으로 아이를 그냥 거의 비육시키는 거거든요. 사료 자체는 저렇게 지금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먹게 접근하게 되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고양이가 비만이라면 사료통 위치에도 더욱 신경 써야겠죠? 사실 쥐방울의 비만 원인은 또 있었는데요. 방울이 되게 반가워하네요. 꼬리 이렇게 네. 이렇게 흔드는 거 보니까. 간식 어? 있는데요. 아, 줄 때까지 저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항상 주시죠? 안 주신 적 있으세요? 저런 줘요. 사료를 잘 먹지 않는다고 생각해 간식을 더 챙겨주던 어머님이었는데요. 지금 이 간식이죠? 네. 간식을 사료만큼 주시네요. 이 정도면은 보통 아이들 한 번 사료 주는 양이랑 거의 같을 정도인데. 많긴 하네요. 이게 줄까? 사료도 간식도 이렇게 원 없이 먹어왔으니 아휴, 거대한 몸이 될 수밖에요. 자는 아이까지 다시 불러가지고 또 간식. 이걸 더 좋아해요. 이 정도면은 정말 집착 아닌가요?
내가 더 조심해. 내가 이러는 줄 몰랐어. 진짜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때는 밥은 안 먹어요. 이때는 밥은 안 먹어요. 당연하죠. 당연 저도 그렇죠. 짜장면 뭐 이렇게 탕수육, 피자, 콜라 사이 뭐 이런 거 맛있는 거 원래 먹던 밥보다 이게 더 맛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간식으로 나온 건데 그걸 사료만큼 주면은 굳이 밥을 왜 먹어요? 안 먹죠. 밥 대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간식은 기분 좋으려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먹는 거지. 배를 채우려고 간식으로 배를 채우면 안 되잖아요. 그쵸. 건강이 우선이죠. 비만 세미나를 가끔 하면 세계 공통적인 그게 있어요. 고양이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집에 있는 어머니입니다. 진짜로. 고양이들이 그 빈틈을 알아요. 어디에 가야 먹을 게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대부분 그게 어머님이니까. 그거는 근데 정말 마음 굳건히 먹으셔야 돼요. 방울이를 위한 거예요, 어머님. 더구나 문제는 건강까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그루밍을 위에서부터 이제 했잖아요. 분명히 방금 뒷다리 쪽을 그루밍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려다가 비틀. 네, 무게중심이 무너져가지고 못한 거예요, 방금은. 그리고 고양이는 또 그루밍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온전히 그 스트레스를 못 풀어요. 하면서 힘드니까. 비만으로 인해 스스로 그루밍도 못할 지경에 이른 쥐방울. 아우, 너무 안타깝네요. 어쩔 수 없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는데요. 고양이 비만의 고도 비만의 포인트는 배변하고 나서 엉덩이 그 그루밍을 할 수 있냐 없냐 포인트를 잡아요. 적어도 이렇게 돌아서서 거기가 닿아야 되니까 사람이 살이 너무 쪄가지고 자기 신발끈 못 묶는 그 정도 상태의 비만이에요. 정말 초고도 비만이거든요. 그 그루밍을 못해서 아이가 항문 쪽이 염증이 계속 생기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조금 더 보태면 거의 학대 수준이 가까워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한 쥐방울. 이건 왜 이러는 걸까요? 쥐방울은 약간 공격적인 모습이, 그러니까 아 짜증나 이걸로 나오거든요. 특히 지금 낯선 사람들 여러 명 오면은 여기에도 그 짜증을 부리잖아요. 이런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비만이 돼서 가볍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그루밍 제대로 못해서 자꾸 더러운 부분 생기니까 거기 싫은데 자꾸 또 씻겨주고 이런 요소들도 자꾸 짜증스러운 요소들로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아 진짜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일주일 만에 집에를 오면은 그 너무 반기는 거예요. 그럼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가장 먼저 나를 반겨주는 내 가족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잘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사는 건지. 아, 어머님이 많이 미안하신 모양이네요. 불쌍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온 거니까. 아니 너무 불쌍해가지고 애가. 난 여지껏 얘가 굉장히 행복한 애인 줄 알았거든요. 행복하죠. 행복한데 그래도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잘 해주실 수 있어요. 장면 중에서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자기 엉덩이 주변을 그루밍을 못하는 거. 못해서 옆에서 그걸 씻겨줘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떨 땐 뒷다리 그루밍을 하다가 자세를 못 잡고 쓰러질 정도로 초고도 비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상태가 된 게 너무 안타까웠고 일단은 보호자분이 우리 집 애가 쥐방울이 정말 심각한 비만이고 이런 심각한 비만이 아이에게 아주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지금 당장 아이 엉덩이에 계속 염증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다 유발하는 원인이다. 이러한 것들을
해소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먼저 보호자분의 인식이 바뀌어야겠다. 먼저 쥐방울의 비만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쥐방울, 네. 쥐방울이죠. 정말 어느 정도로 조금 비만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아이가 그 갈비뼈가 만져지는 부분이 13번째 갈비뼈예요. 뒤에서 꾹꾹 눌러보실 때 말랑말랑한 데는 갈비뼈가 없는 데고 거기 기준으로 해서 엄지손가락 정도 안쪽 거기가 9번째 갈비뼈 자리인데 거기 몸 둘레를 한번 잴 거예요. 고양이의 허리 둘레와 다리 길이를 이용한 체지방 측정법인데요. 요렇게 62. 쥐방울의 허리 둘레는 62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한 10cm 정도 돼요. 네. 다리 길이는 10cm. 그러면 좀 짧은 편이긴 하거든요. 62에 10. 네.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62에서 10을 빼요. 네. 그냥 계산하기 쉽게 60 빼기 10을 할게요. 50이잖아요. 50에 1.5를 곱해요. 그러면 75. 75에서 최종적으로 9를 빼요. 그러면 체지방 자체는 66%예요. 체지방 66%. 수치만 봐도 어째 불안한데요. 고양이 비만도 기준에 따르면 쥐방울은 제일 심각한 수준.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네요. 이게 진짜 일리 없어. 근데 쥐방울은 지금 골격 자체는 그렇게 큰 아이는 아니에요. 거기에 비해서는 엄청 뚱뚱한 편인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초고도 비만이 맞습니다. 지금 상태는. 남다른 식탐과 어머니의 퍼주는 사랑 덕에 초고도 비만이 된 쥐방울. 날씬한 몸을 위한 본격 다이어트 솔루션. 지금 시작해볼까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죠. 아이가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면 불행해진다. 이거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 원래 야생에서의 생활하고 비슷하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집안 곳곳에 먹을 것들을 좀 숨겨놓을 거예요. 단 하루 먹는 총량은 거의 같게 유지를 해야 되고 숨겨놓는 사료들은 그 양이 많지는 않아요. 재미를 주기 위한 거거든요. 재미도 있고 살도 빼고 일석이조. 그냥 종이컵 위쪽 조금만 잘라서 처음에는 난이도가 좀 쉬워야지 애들이 잘 해요. 배고플 때. 거기에 사료 2-3알 정도만 해서 이런 공간에다 그냥 툭 둘 거예요. 사료 2-3알만 넣어서. 집안 곳곳에 방울이가 사냥놀이를 할 수 있게 사료가 담긴 컵을 놔두는데요. 이쪽 공간에도 하나 둘게요. 여기는 사료가 항상 2-3알 정도 있을 거예요. 자, 비만양을 위한 사냥 놀이법은요. 정말 간단합니다. 사료 2-3알을 담은 종이컵을 고양이가 자주 다니는 집안 곳곳에 놓으면 끝! 활동량은 높이고 먹는 양은 줄이고 다이어트의 최고겠죠?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찾아 먹는 것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먹으려고 하는 그 부분은 줄일 수가 있거든요. 다음은 다이어트 놀이 심화 단계로 이어가 봅니다. 종이컵이 있었던 자리를 아이가 잘 이용을 하면 그 중에 몇 군데를 이걸로 대체를 할 거예요. 아이가 이걸 꺼내 먹으려면 발을 이용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되게 노력해야지 먹을 수 있거든요.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대부분 고양이들이 무료하게 보내요, 집에서. 보호자분이 없으면 되게 심심하거든요. 먹을 걸 가지고 본인이 정말 야생에서 생활한 것처럼 좀 더 배고픔을 잊을 수 있게 그렇게 할 거예요. 좀 더 어려워졌는데요. 우리 방울이 과연 간식을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이것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관심을 보이는 녀석. 잘 안 내요. 발 쓰죠? 고양이는 발을 쓸 수 있으니까 분명히 노력을 할 거예요. 찍어서 먹는 것도 많이.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쓰고 집중을 하는 게 아이들 스트레스 해소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불쌍한 게 아니고요. 불쌍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이들이 훨씬 삶이 덜 무료해요. 네, 일단은
지금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을 하고 싶은 그 지금 엄청 초집중한 거거든요. 집중 활동을 통해 에너지도 소모하고 식욕도 떨어뜨리고 와 딱이네요. 공기부여가 안 돼요. 오, 성공했어요. 한 단계 옮기는 거. 근데 이제 쉽게 먹는 공짜 간식이 있으면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방울아, 앞으로는 공짜 간식은 없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제 간식이나 이런 거 조절할 수 있는 자신이 조금 생겨서 엄청 그건 다행이에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할 수 있을까 봐. 하실 수 있으시고요. 정말 정말 심각한 비만이에요. 그냥 병으로 보고 치료를 해야 될 정도의 비만이거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실 거면 그 부분 꼭 지켜주세요. 네. 약속하실래요? 네. 약속하세요.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되고